네, 동남아입니다. 점점 아열대가 될 거고요. 실제로 동남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ESG 경영을 추구를 하게 되면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러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환경융합공학과의 노준성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융합공학과 정슬기 교수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 이제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다양한 그 해산물들을 보면서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덧 다이빙 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해양에서 기후변화의 과정을 눈으로 이제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활용해서 해양 정화 활동도 해봤고요. 수중 사진가 활동도 했었어요. 학부 때에는 한강 정화 활동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런 동기가 굉장히 명확하신 편인데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토양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고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나 후배들이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연구실의 일원이 자연스럽게 되고 싶었고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거나 혹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창출, 선진 기술들을 개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 학과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물환경 보존을 위한 특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질이나 퇴적물의 오염원을 찾는 최첨단 환경 포렌식 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감식, 북극 탐사를 통한 탄소 순환 현상을 연구하는 수질 환경 분야의 전공이 있고요. 이 외에도 핫폐수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딥러닝 기술 이런 것들과 다 함께 융합을 해서 실시간 위성 영상을 활용한 강수 혹은 구름, 바다 안개나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최신 이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들을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토양 내 탄소의 저장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요거는 얼마 전까지 우리 전 지구상에 영향을 미쳤던 거대 엘니뇨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태평양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증발이 많이 되고 대기 중에 습기가 엄청 차는 거예요. 수증기가. 그게 막 참고 있다가 막 이 비들이 뿌리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네, 동남아입니다. 점점 아열대가 될 거고요. 실제로 동남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학년을 학교에서 배우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배우고요. 2학년부터 본격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공학 개론부터 수질 관리, 그리고 기상대기과학, 환경생물 기초,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같은 이런 이제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이제 전공 과목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3학년에 넘어오게 되면 환경화학이라든지 환경바이오공학, 환경해양학, 환경원격 탐사, 상수처리 및 수질 분석 실험 같은 실습 수업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좀 환경 중심의 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4학년이 되면 교수님 뭘 배우게 되나요? 우리 4학년 학생들은요. 토양지하수 환경학, 환경영향평가, 핫폐수 처리 및 실습, 환경에너지 전문가 과정과 같은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과목들은 문제 해결형 그리고 실전형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학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선배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졸업하고 나간 현장에서 어떠한 실무 능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로서 첫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4학년 교과목 중에 토양지하수 환경학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저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와 실험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학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해볼까 고려 중입니다. 실제로 실험실 연구실에 와서 실험 가운을 입고 장갑도 끼고 파이펫도 한번 사용을
사용을 해보고 뭐 기본적인 실험 기구나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고 결과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학과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화학. 화학. 다 안 중요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과에 오면 좀 수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화학생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환경화학과 환경생물 기초를 가르칩니다. 담수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헬수 담수야? 좋은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어. 합해 수처리, 수처리 이런 과정들에서는 필터를 배우거든요. 뭐 물을 필터하는 방법을 되게 원시적인 방법부터도 수업을 들으면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인도라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어떤 자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나 넣어주세요. 환경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물, 대기, 토양, 폐기물, 그리고 해양 이런 전통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를 넘어서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과 복구, 환경 컨설팅, ESG라는 말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야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들과 접목돼서 확장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제 커짐에 따라서 세계 환경 시장에서의 어떤 규모도 성장세에 있고요. 이내에는 무수하게 많은 환경 관련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환경 관련 혹은 환경 안전과 같은 이런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환경공단, 국립보건공단,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하루 종일 더 할 수 있는 K워터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ESG 경영을 추구를 하게 되면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러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 학우들 중에는 환경청의 뭐 연구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사, 뭐 K워터의 연구직 이렇게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고요. 또 북극 항해 탐사 연구 이런 그 연구 이력이 있는 학우는 또 삼성전자의 또 그 필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이제 요즘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연봉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 취업이 되어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얼마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친구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정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환경 쪽 공부를 하면 연구직이나 안정적인 직무 이런 것들을 갖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직종이 아닌가, 전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독특하지만 또 연봉이 높을 수 있는 직업을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친구들이 잘 모를 만한 직업?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최근 시행됐는데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직업이 요즘 최근에 한 10년에 생겼습니다. 동식물 분야의 수질, 폐기물,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국가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 인력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학과 대표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 DIG, 눈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정슬기 교수님이 동아리 또 지도 교수이시기도 하세요. 동아리 자랑 좀 해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학과의 대표 환경 동아리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진짜 스스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ESG 보고서도 학생들이 파악을 해서 직무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 올해 서울시 기념 행사에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참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내에 카페테리아에 가면 다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세종 이컵이라는 겁니다. 다회용 컵인데요. 이것도 우리 동아리 학생들의 성과랍니다.
과학 공부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학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위성, 수질, 대기, 해양환경까지 모두 아우르는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전달하고요.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한 자기 적성에 맞는 워너비 과목을 골라서 수학을 하고 또 욕심이 생기면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놓은 그런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분위기가 굉장히 다정합니다.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교수님과의 거리감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동기, 후배, 선배 이런 분과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환경에 나는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이러면 우리과에 오면 됩니다. 살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니 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많아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왜 더워요? 그런 문제 해결 의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친구들이 오면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학과에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넷플 뭐봄? 이렇게 하면 이제 드릴 수 있는 제 답변은 넷플릭스 다큐 중에 데이비드 애딘버러의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라고 주 내용은 이제 인간 활동과 개발의 영향이 그동안 이제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어떤 화학 기업이 독성 물질을 유출한 사건, 사실을 다룬 영화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독성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도 검출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과불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러한 독성 물질이 일상 속에 침투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윤리 그리고 환경 보호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재미도 있고 교훈도 주는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환경 분야의 전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학문을 접할 수 있고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는 학과다.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하지? 환경, 인싸, 양성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